안녕하세요. 어제 내 돈으로 머리를 잘랐습니다. 동네에 있는 미용실 가서 잘랐는데 싸긴 싸. 7,000원에 잘랐는데 왜 내가 이거를 굳이 영상 초반에서 강조를 하냐면은 진짜 몇 년 만에 엄칼을 안 긁고 내 체크카드를 긁어서 머리를 잘랐습니다. 뭐 7,000원밖에 안 하니까 고작 7,000원을 쓰는 걸 아까워하느라 엄마한테 불효를 저지르고 싶진 않았어. 물론 난 원래 편의점 음식도 다 엄카로 긁긴 하지만 뭐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갚으면 되겠지. 뭐 아무튼 어제는 그 친구 만났거든. 어제 친구 만났습니다. 한 살 어린 동생 만났는데 여자친구 아니고 남자인 친구입니다. 남자 사람 친구지. 한 살 어린 남동생이랑 그 뭐냐 감자탕 집에서 감자탕 먹고 가격은 계산했습니다. 둘 다 2인분. 왜냐면은 걔가 용돈을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고. 뭐 물론 말이고 물론 그것도 있고 내가 어제 드래곤볼 풀컬러 만화책 그러니까 피콜로 대망편 1권하고 2권을 걔한테 선물로 줬거든. 그래서 걔가 너무 미안해 하더라고. 그래서 밥값이라도 사라 그러면 이렇게 말해가지고 걔가 밥값은 샀고 밥 다 먹고 나서 카페 가려고 했는데 뭐지? 걔가 카페는 별로고 그냥 천변이나 걸어다니라고 해서 광주천 걸어가다가 좀 너무 많이 걷고 오줌 마려워서 화장실 좀 들렀다가 그냥 걔는 걔 집으로 보내고 나도 집으로 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운동 갔다 왔는데 헬스 갔다 왔는데 근데 이게 신기하더라고. 인바디 앱 있잖아. 헬스장에 인바디 기기가 대부분 있으니까 인바디 앱에 수기 작성 기능도 있는 거 알지? 그래서 내가 한번 그걸 눌러봤다고. 수기 작성하는 건 아니지만 대체 어떻게 생겼을지 인터페이스가 궁금해서 한번 눌러봤는데 가장 최근 결과가 뜨더라고. 그 빈칸에 다 채워져 있더라고. 근데 내 키가 170.8이라고 써 있는 거야. 그래서 깜짝 놀랐다니까. 난 보통 인바디 잴 때 수기 작성할 때 170이라고 작성하거든. 근데 나 기계로 잴 때도 우리 헬스장 인바디는 그 뭐냐 인바디에 다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 헬스장인 인바디는 이름하고 전화번호하고 키 나이 직접 입력하는 시스템이거든. 그래서 나는 한 170쯤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170이라고 했는데 수기 작성 앱을 보니까 그러니까 수기 작성 인터페이스를 보니까 최근 결과가 170.8로 돼 있는 거야. 그래서 깜짝 놀랐어. 인바디에 무슨 키 재는 기능도 있었나? 왜 이런 기록이 있지? 난 입력한 기억이 없는데 입력했다 할지라도 난 170까지만 입력하는데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뭐지? 내가 한 대학생 때 그러니까 18년 19년 때 헬스장 처음 갔을 때 인바디 했을 때에는 168.6이었거든. 그때에 비해서 그럼 얼마나 커지? 2.2cm가 큰 거야. 그때가 2018, 19년이니까 한 6, 7년 됐지. 7년 만에 2.2cm가 컸단 말이야. 성인이 돼서 대학생 입학하고 나서. 그래서 감개무량한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운동을 더 한다고 해서 더 클지는 모르겠어. 크면 그건 그냥 괴물이지. 그래서 사람은 보통 성인 되고 나서 잘 안 크니까. 물론 군대 갔다 와서 크는 사람도 있다고 하지만 참고로 난 군대 면제입니다. 뭐 정신병 면제 이런 게 아니라 노이로제 이런 게 아니라 원래 장기대기로 면제가 됐거든. 근데 장기대기 당한 이유가 뭐냐면은 공익이었기 때문이야. 공익에 코로나 겹쳐서 5순위로 밀려나가지고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이 사람들 처리하느라 3년이 훅 지나가 버렸어. 그래서 공익 판정받고 아무것도 안 하다가 훈련소도 안 가고 면제 판정까지 받았습니다. 이건 부러운 게 아니지. 군대라는 경험을 못 해본 거기도 하니까. 물론 군대 갔으면 개같이 굴렀겠지만 그것도 인정해. 그것도 인정하지만 나는 때로는 죄책감을 느낀다니까. 왜 죄책감을 느끼냐면은 그래도 군 필자들은 나하고 뭔가 다르지 않을까. 내가 경험하지 못한 그 부조리, 악습, 주입식 훈련 교육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보는 것도 나름 그것도 좋은 경험이 아닐까. 내가 아직도 아르바이트를 무서워하는 게 군대를 안 갔다 와서 그런가? 군대에서 막 망고잡이 야 이거 총 이거야 이거 그리고 뭐 단학가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규율 이런 걸 주입식으로 교육받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내가 편의점에서 실수하는 걸 그렇게 두려워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무튼 오늘 잡소리 했는데 이렇게 영상 끝내기 좀 아쉽고
뭔 헛소리 해볼까? 뭔 헛소리 할지 떠오르질 않네. 대본은 작성해놨는데 그냥 지침 정도로만 작성해놨고 이거를 어떻게 이 영상에서 구현해야 할지는 생각을 안 했어. 이런 망할. 뭐 그렇습니다. 아, 어제 만난 친구도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아 다 봤다고 하더라고. 나는 아직 시즌 4도 다 안 봤거든. 걔는 8까지 다 봤대. 앞으로 극장판이 또 나오거나 국내에서 개봉하면 나도 볼 생각입니다. 나도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 팬이니까. 물론 나는 그 이상으로 드래곤볼의 광팬이긴 하지만 어찌됐든 그나저나 난 어릴 때부터 드래곤볼 원작 42권을 100독도 넘게 했습니다. 물론 어둠의 경우로 네이버 카페 당근맨님이 운영하시던 드래곤볼 벨라 네이버 카페에서 신인맞이 스텝도 했었지. 그때 아이디가 탁상식이었었는데 탁상 아트로 바꿨었고 지금 그 닉네임 버렸고 지금 김건우라는 본명으로 활동하고 있으니까 참고로 김건우는 본명입니다. 그것도 내 맘이지 뭐. 하잖아 이 핸드폰을 빨리 아이폰으로 바꾸고 싶다는 갈망이 자꾸 생겨나네. 나는 돈이 없어. 왜 돈이 없는지 알아? 일을 안 해서 없는 것도 있겠지만 내가 아직 돈 버는 방법을 잘 모릅니다. 돈 번대면 방법이 있으니까 일이나 하세요, 알바나 하세요 라고 말할 수 있어. 그건 나도 알아, 인정해. 근데 나는 싫은 거야. 일하기 싫다는 게 아니라 뭐랄까 그냥 내가 어떻게 그게 수익을 창출하는지 메커니즘도 잘 모르는 분야에서 그냥 시키는 거 따박따박 하는 걸로 월급 받는 게 좀 굴욕적입니다. 그럼 창업을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 꼭 그런 게 아니야. 어떤 조직에 속하든 간에 내가 관리자라는 마음으로 그런 걸 뭐라 하던데? 아메바 경영인가? 일본인들이 말하는 아메바 경영인가? 아메바처럼 미시적으로 하는 탈관료제지. 근데 이게 배부른 소리인 것도 알아. 나보다 먼저 취직한 선배들 입장에서 보면은 저 새끼 배부른 소리 하네. 저 새끼 겉멋만 들어가지고 여기 겉멋만 들어가지고 이렇게 말하라는 거 알아. 말 듣겠지 또. 맞습니다. 난 소심쟁이입니다. 또라이입니다. 찌질입니다. 어쩌라고요. 이게 나인데 뭐 그런 거지. 어찌됐든 어제까지 황노문 교수님의 몰입 코칭을 다 받았는데 몰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몰입을 하면 머리가 아플까? 아니면 머리가 편해질까? 둘 다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보지만 머리가 아프게 몰입을 하는 건 그거는 엄밀히 말하면 몰입의 정의에는 맞지 않아. 그럼 몰입이라기보단 고민을 하면서 편두통을 겪는 거고 머리가 편해지는 몰입은 슬로우 싱킹을 하는 거야. 느리게 생각하는 겁니다. 느리게 생각하다 보면은 이 분야는 내가 세계 최고라고 봅니다. 연구를 한 적은 없지만 고민을 많이 했거든. 내 말이 이유를 외반적이긴 한데 어찌됐든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는 고민도 슬로우 싱킹으로 했다 이 말이야. 몰입을 하기 위해서는 느리게 생각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뭘까 이 정도 빠르다고 생각해야 돼. 그거보다 10배는 느리게 생각해봐.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알아? 그러면 논팽이가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 장인 정신으로 생각의 퀄리티가 좋아집니다. 난 이걸 직접 경험해봤으니까 말하는 거야. 뭘까? 이것도 너무 빠른 거야. 3배는 더 느리게 생각해봐. 3배는 더 속력을 늦춰봐. 그러면은 이런 말 있잖아.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근데 속도 자체에 방향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속력이 맞는 표현이겠지. 근데 뭐 이거에 쓰는 표현이고 무슨 말이냐? 속력이 아니라 방향이다. 막 무턱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끼야 이렇게 핀포인트로 찌르는 게 싸움의 기술이라는 진부한 말을 비유적으로 써보는 거야. 그게 슬로우 싱킹의 원리이기도 하고 막 주막 무슨 고무고무 총란타입니까? 루피가 쓰는 심지어 그것도 아무 데나 갈격해서 루피가 훈련을 했을 거 아니야. 아무튼 세상 모든 건 좀 갑작스럽지만 엔트로피로 표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엔트로피가 뭐야? 그냥 세상 모든 건 무질서하게 흘러가는 게 자연스러운 시간의 흐름이라 뜻이잖아. 근데 그거를 인위적인 생각의 힘으로 가둬두기 위해서는 느리게 생각을 해야 되고 인간은 기본적으로 생각을 빠르게 더 빨리 답을 원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 있어 본능적으로. 그러니까 명상을 하듯이 참선에 빠지듯이 스티브 잡스가 참선을 잘한다고 했었잖아. 뭐 걔는 마약쟁이라서 그랬을지도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그러니까 참선하듯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슬로우 싱킹 하는 게 정말 도움이 됩니다.
내가 항상 영어로 비유를 하잖아. 만화에 비유할 때도 있지만. 죄송합니다. 김치찌개 밥 두 그릇 말아 먹었거든. 어찌됐든 인사이드 아웃 비유를 해보자면은 이 머릿속, 일본에서 인사이드 헤드라고 개봉했더라고. 머릿속이란 말이지. 어찌됐든 인사이드 아웃, 이 머릿속에 감정 컨트롤 센터가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감정들이 의인화돼가지고 각자 일을 하고 있겠지. 근데 그 감정들을 좀 쉬게 해주라는 거야. 본부 컨트롤 센터에서 에어컨 바람이 나오거나 아니면 사우나가 아니라 온도를 생각해봐. 너무 춥거나 너무 더우면 안 돼. 따뜻하거나 서늘해야지. 근데 난 에어컨 비율을 더 좋아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몰입은 에어컨보다는 온도로 가깝지만 머리를 쓰긴 쓰니까 명상이나 선 같은 건 에어컨에 가깝습니다. 생각을 쉬어주는 거야. 내리고 내리고 계속 내리고 바닥까지 잠재시 끝까지 내려버리는 거야. 거기서 시냅스의 지나친 활성화가 좀 진정되고 편두통이 가라앉게 된다고. 이건 최고의 민간요법이야. 이 지구상에서 명상을 편두통의 민간요법으로 쓰는 걸 설파한 사람 나밖에 없다고. 내가 최고야. 왜? 난 이 고민이라기보단 사고를 이런 연구에 대한 생각을 N년 넘게 반복해왔어. 거의 9년 넘게 반복해왔다고 생각해. 명상이란 무엇일까? 명상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도 명상의 방해가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본질적인 탐구를 해봤단 말이야, 나는. 난 명상 전문가가 맞습니다. 근데 무슨 이상한 용어, 뭐 윗바사나 명상이니 어쩌고저쩌고 인도 명상이니 족가는 소리 하지 말고 명상은 그냥 눈 감고 숨을 가지런히 하는 겁니다. 뭐 호흡에 집중하니 뭐니 생각에 집중하니 뭐니 이딴 것도 다 족같은 소리야. 웃기는 소리라고. 그런 건 명상이 아니야. 안 그러고 명상을 드래곤볼로 배웠다니까. 어찌됐든 어... 시험 공법에 대해서 한마디 해보자면은 나는 시험 공부에 재능이 없기 때문에 이런 말을 자격이 없다는 말을 첫 번째 0번으로 깔고 갈게. 그럼 뭔 말을 하는 거냐? 뭔 말 하는 거냐면은 내 방법만이 진리가 아니라고 그냥 안전선을 깔아두는 거야. 내가 시킨 대로 했다가 시험 빵점 맞은 새끼 있으면 안 되니까 난 책임지지 않습니다. 아무튼 그게 0번 대전제라면 1번 원칙이 뭐냐면은 시험 공부는 일단 보고 아무튼 문제풀이 객관식 오지선다나 사지선다 그거 말하는 거야. 일단 문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아니 문제 무슨 말 하긴 뭔 말을 해요. 그 수학 문제 나와 있잖아요. 여기서 A는 무엇인가? 아니 그걸 말하는 게 아니야. 단순히 그걸 말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더 깊게. 그러니까 뭐뭐뭐뭐일 때 A는 무엇인가? 1, 2, 3, 4, 5 나머지잖아. 그 여기서 A가 의미하는 게 뭐냐고. 뭔 소리예요? A라고 써져 있잖아요. 아니,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야. A를 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역순행으로 해보라고. 메커니즘 지도를 그릴 때 뭐라던데? 순서도인가? 아무튼 어찌됐든 병렬일 수도 있고 직렬일 수도 있고 혼합형일 수도 있고 심지어 이게 면으로 표현할 수 없는 4차원일 수도 있어. 무슨 말 하는 거냐면은 수능 수학 킬러 문제를 말하는 겁니다. 이거 일 때 A의 값은 이렇게 나오잖아. 물론 참고로 난 수능 수학 6등급이었습니다. 그래서 내 말이 정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아무튼 말을 계속 해보자면은 이러한 조건이 있을 때 A 더하기 B의 값은 이렇게 나오는 게 전형적인 수능 문제잖아. 수학 문제. 사탐, 과탐, 국어, 영어도 다 똑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사탐, 과탐은 대놓고 수능, 수학이나 거의 판박이고 국어, 영어는 그냥 글에 다 이 대본이라고 할게. 다 단서가 남아있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수학 위주, 수가사 위주로 해보자면은 무슨 말이냐? 조건이 있고 이 조건에 의했을 때 A가 무엇입니까? A 더하기 B가 무엇입니까? 라고 나오잖아. A 더하기 B는 너무 복잡하니까 A만 봐보자. 조건이 이렇게 존나 많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서 삐져나오는 문제 A가 무엇입니까? 이게 뭔 문제인지 그거를 내 언어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A가 무엇인가? A가 뜻하는 게 무엇인가? 뭐긴요 답이잖아요. 아니 씨발 그러면 안 된다고. 그렇게 접근하면 망하는 거야. 내가 그렇게 수학 공부하다 6등급을 맞았다고. 이렇게 있을 때 A가 무엇인가? A라는 변수, 알파벳이 여기 이 거대한 구 덩어리 안에서 어디에서 이렇게 해서 최초로 나는 무엇을 계산해야 하는가? 이걸 뽑아낼 수 있어야 수학 공부를 잘한다고 할 수 있는 거야. 그럼 그걸 어떻게 구현하면 되죠? 그런 문제집이 있나요? 당연히 없지. 미쳤냐? 그 문제집이
얼마나 만들기 어려운데 그런 걸 만들어 답지에도 다 순서대로 표현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집 나오면은 그거는 스터디 코드 전화모조차 씹어먹는 괴물이 됩니다. 안 좋은 의미의 괴물이 아니라 좋은 의미로 10억, 100억, 1000조도 벌 수 있을 거야. 그 수능 수험판에서 현우진도 그렇게는 안 만들잖아. 답지 다 줄글로 돼 있잖아. 물론 내가 그 사람 답 교재 사본 적은 없지만 아마 그렇게 돼 있겠지. 수특수환처럼. 결국 결론이 뭐냐면은 그래서 그런 공법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기가 알아서 해야 한다는 거야. 그 나루토 중급 닌자 시험 보면은 사스케가 도중에 중급 닌자 시험 필기 시험에서 뭔가 이상한 점을 눈치채지. 어? 왜 컨닝을 4번이나 봐주고 5번째 컨닝하면은 쫓겨나는 거지? 이거구나. 들키지 않고 컨닝하는 시험이었구나. 그럼 수능 수학은 뭔지 알아? 컨닝을 하라는 게 아니라 아무도 방법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아니, 뭐 강성태나 조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사람들도 체화까지 시켜주진 않잖아. 강의로만 가르칠 뿐이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수능 정시를 포함한 입시, 수시, 정시, 입시는 자기주도 학습의 방법을 알아가는 싸움인 거야. 거기에 당연히 공부량도 뒷받침돼야 되겠지만 마구잡이로 한다고 돼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야. 물론 그렇게 따지면은 질보다 양이라고 너 전에 말하지 않았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좀 이율배반적인 얘기긴 해. 오늘 말이 많네. 그거에 대해서는 내가 이렇게 합리화를 해볼게. 그 질적인 방법을 체화하기까지는 양적인 개의 노가다가 필요하다. 근데 어느 순간 체화가 딱 끝나잖아? 그럼 그 다음부터는 양 이렇게 하면 공부하는 족족 성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야. 물론 나는 수능 수학 6등급이었었고 수능 국어는 8등급이었습니다. 수능 사문수를 했었지. 내 말은 믿지 마세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